오늘은 서울 한강변에 있는 뚝섬과 치우천왕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서울 한강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뚝섬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한강과 중랑천 사이에 있는 섬인데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다 붙어 있죠. 옛날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섬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뚝섬과 치우천왕과의 관계를 아는 한국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강과 중랑천 사이에 있는 뚝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뚝섬 유래비가 있습니다. 이 유래비에는 다음과 같이 글이 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뚝이란 무신을 상징하는 치우천왕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큰 창에 소의 깃털을 꽂아 만들었다. 매년 봄 경칩과 가을 상강 때 또는 왕이 직접 군대를 열병하거나 출병할 때 이곳에 뚝기를 세우고, 오른쪽 그 그림이 뚝기죠. 뚝기를 세우고 뚝제, 군 제사입니다. 뚝제를 지냈던 곳이라 하여 뚝섬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도 뚝제를 지냈다고 난중일기에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문에 따르면 뚝섬은 치우천왕의 상징인 뚝기를 세우고 뚝제를 지냈던 곳인데 이 뚝이 뚝으로 변형되어 뚝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문대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난중일기에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세 번 치우천왕께 뚝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1593년 2월 초사흘에 경칩날 뚝제를 지냈다. 그리고 1593년 9월 8일에도, 그 다음에 1595년 9월 20일 새벽 2시에 뚝제를 지냈다. 물론 이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뚝제를 지낸 거겠죠? 네. 보시는 사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뚝기라고 합니다. 뚝기. 치우천왕의 상징. 예. 보시는 사진은 뚝섬에 있는 뚝기입니다. 제가 직접 2019년 10월 15일 날 자전거를 타고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말은 들었는데 과연 이 뚝기가 어디 있는지, 사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당은 다 없어지고 저렇게 덩그러니하게 뚝기만 남아있습니다. 전부 사당이 다 철거됐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건 박물관에 있는 뚝기의 상징인 머리 부분입니다. 빨간 모양의 사람 머리 모양을 한 것, 이것이 치우천왕의 상징인 뚝기입니다. 이 뚝제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사기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세한 기록은 고려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본격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국조 오례의래가지고, 오례의라는 책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에서 치르는 5가지 의례상의 군례가 있는데 거기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물론 뚝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전료 권 21 충년왕 13년에는 병사들의 사회를 마치고 친히 왕이 국문에서 뚝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1369년 공민왕 18년에 왕이 일찍이 서경에 행차하였을 때 커다란 뚝기를 제작하여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고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또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는 기본으로에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가 있는데 군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뚝제였다고 합니다. 군례, 즉 군대 의식의 뚝제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 의례 규정에 의해서 뚝제를 지낸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16일 1393년 기록입니다. 영안군에게 명하여 뚝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홍뚝, 흑뚝 둘을 만들게 했는데, 뚝기가 2개가 있었다는 거죠. 홍뚝과 흑뚝. 이제 아까 보시는 그 뚝은 홍뚝인 것 같습니다. 흑뚝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르러 완성되었으므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1394년 태조 3년 1월 27일 정도전, 그 유명한 정도전에게 보내어 퇴례로서 뚝을 지내게 하니 도전과 제사에 참여한 장사들이 모두 철갑 차림으로, 갑옷 차림이요,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국가기관이죠. 뚜끼에 대한 공식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군대 행렬에 앞서 세우는 대장기에 지내는 군기제로 서울 동쪽 뚝섬에 사당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정조대왕이 행차할 때 왕의 군령권을 상징하는 뚜끼를 앞세워서 행차하는 모습입니다. 유명하죠? 뚜끼.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색깔의 사람 머리 모양한 뚜끼. 뚜끼는 몽골 군대가 출정할 때도 등장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몽골 군대가 출정할 때 이 뚜끼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앞에 세우고 출정하는 사진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조선 수군의 상징 깃발입니다. 공식 군기죠. 조선 수군의 공식 군기 이름이 뚜끼입니다. 다소 논란이 있지만 신라 시대 안암로라는 분이 지은 삼성기와 고려 말 때 이맥이 지은 태백일사 등에는 치유의 기록이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14대 왕이 치유천왕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의 황제 헌원과 73에 싸워서 전승했다는 이 치유천왕은 동이족의 수장으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천왕이 워낙 용맹하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여 죽은 후에는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의 신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뚜끼를 제사를 지내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한고조 유방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치유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 그곳의 사서죠. 치유의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에는 황제 헌원과 싸우다가 잡혀서 죽었다. 금살치유. 잡혔다. 금살치유. 황제 헌원이 치유를 잡아서 죽였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기를 해석한 중국의 사기 집회나 사기 세근 등에는 오히려 치유가 황제를 잡아서 죽였다는 기록인데 약간 혼란스럽죠? 일선에는 알려진 대로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의 시각에서 쓴 책이므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이 그림은 중국에 근래 들어서 치유천왕을 그들의 조상신으로 끌어들인 귀근원이라는 곳입니다. 귀근원이 뭐냐면 돌아갈 귀자, 뿌리 근자. 중국의 모든 국민들이 들어가야 할 곳,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귀근원. 중국의 3명의 조상을 모신 곳입니다. 이 귀근원 중화3조당에는 황제 헌원, 염제 신농과 같이 치유천왕을 이렇게 또 모시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치유천왕은 그들의 조상신으로 모셔져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치유천왕을 황제 헌원과 염제 신농과 같이 3명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소위 역사 왜곡의 일환인 동북공정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이 민족의 역사나 인물이라 하더라도 중국은 필요하면 중국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중화사상의 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일어난 건데요. 보시는 치유 동상은 중국이 최근 호남성 묘족 자치주에 건립한 대형 치유 동상입니다. 중국 소시민족 중에 하나인 묘족은 동이족의 일족으로도 알려져 있죠. 동이족. 우리도 한민족도 동이족입니다.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소수민족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하나된 중국을 만들기 위하여 소수민족의 전통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하나의 중국 문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공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중국에 현존하는 치유의 유적들입니다. 치유청, 치유북체, 여기는 이제 황제 헌원과 싸웠다는 그 장소입니다. 치유북체, 치유사, 치유석이죠. 비석, 치유천, 치유가 물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유천왕에 상징하는 샘물이죠. 이런 치유에 관련된 유적이 중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다양한 치유 관련 유적과 문화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럼 치유 관련된 문화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중국보다 더 많은 치유 관련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전국 박물관에 가면 최소한 몇 개의 도깨비상 같은 짐승 얼굴을 상한 기와나 문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 천왕의 형상입니다. 용맹하고 전쟁마다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악기를 물리친 이런 전쟁의 신이나 문양으로 이렇게 변형된 거겠죠. 가운데 보시는 거는 거북선의 맨 앞에 짐승 얼굴도 치우천왕상입니다. 밑에 보시면 신라, 백제, 고구려의 이 와당, 기와들, 다 이렇게 기와들의 치우천왕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사찰 입구에 가면 사천왕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불교의 사천왕상도 치우천왕의 문화가 불교와 융합되면서 변형된 문화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불교는 BC 한 5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치우천왕은 그 정도 2000한 불교가 만들기 2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떤 불교의 사천왕상도 치우천왕의 문화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뚝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뚝의 의미가 뭘까요? 인터넷을 많이 서칭해도 이 뚝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곳이 없습니다. 뚝과 치유에 관한 얘기는 나오긴 나오는데요. 어떤 그 인터넷 글에 보면 국수적인 역사관에서 치유 신화를 실제 역사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상한 짓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한 비판 기사도 있고 그런 시각도 인터넷에 보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실제 존재했던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사당을 짓고 죄를 지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있지도 않은 분의 그 사당을 만들어서 죄를 지나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뚝이란 그럼 무엇인가? 뚝, 첫째, 뚝이란 뚝을 상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시는 사진. 뚝은 물길이나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게 한 것인데 치유천왕이 실제로 우리 민족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었다는 의미에서 뚝, 나중에 뚝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둘째, 두는 머리 두자, 머리 두가 뚝으로 변형됐다는 것입니다. 두는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치유천왕의 상징인 뚝의 머리를 보면 붉은 털로 된 머리 모양이 보입니다. 치유천왕은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죠. 우두머리는 소의 머리를 상징하게 하는데요. 통상 치유천왕을 표현할 때 투구를 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우두머리를 연상시킵니다. 셋째는 이 두라는 것은 머리는 머리인데 전쟁할 때 적장의 머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장의 머리를 베어서 승리를 축하한다는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문화적인 해석에서 볼 때 세 가지 모두 의미가 있지만 우두머리에 두자가 툭이 되고 그 툭이 뚝으로 변형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뚝섬의 치유 사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붉은 머리에 뚝기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뚝섬 정수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뚝기를 그나마 뚝기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치유천왕의 혼이 2002년 지금부터 18년 전 월드컵 응원단의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온 천지 지구를 흔들었던 것이 그나마 큰 위안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